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한 주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평론가님 눈길을 끌었습니까? 네, 연일 지금 국정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예.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좀 충격적인 그런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 근무 평가에 불만을 품은 방사청 직원이 네. 이 상사의 아파트에다가 폭파물을 터뜨렸던 그래서 예. 이 파면 조치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근무 평가가 나쁘더라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근무 평가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 자, 이 조직 내에서의 조화가 좀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 자 오늘은 먼저 좀 중구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취임 후에 유독 특정 호텔에 대해서만 집중 위생 점검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부당 징계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한 분양형 호텔입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호텔 운영자와 개인 소유자들 사이 임대료와 영업 신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7월 취임한 서양호 중구청장. 얼마 뒤에 부구청장과 위생과 직원들에게 해당 호텔의 매일 위생 점검을 나가 흠을 찾도록 지시했는데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조에서는 그동안 중구에서 부당 지시를 거부하는 담당자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징계나 금평, 승진의 불이익을 받았고 명예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구청을 떠나게 됐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중구청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호텔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호텔 운영 관련 현장 점검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중구청에선 단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에 구청장 취임 직후인 10월 10일 민원인들과 면담이 있었고 민원에 적극 대응하라는 구청의 입장과 소송 중인 민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담당 직원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징계를 받았던 위생과 팀장과 직원은 현재 명예퇴직하거나 장기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함께 영상을 봤는데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생과 공무원들에게 한 분양형 호텔에 매일 나가서 흠을 찾아내도록 지시했다는 건데 왜 이런 이상한 지시가 내려졌던 겁니까? 네, 일단 분양형 호텔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호텔 전체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뭐 오피스텔 분양처럼 각 객실을 투자자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따로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약속된 수익을 못 줬을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 중요한 거는 위탁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니까 투자자들이 다시 결성을 해가지고 위탁업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된 수익을 못 주니까 위탁업체가 잘 못한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운영하는 법인 하나 만들겠다라고 해서 중구청에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중구청에서 이걸 반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위탁업체가 별 문제가 없는데 왜 또다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못 견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약간 고압적인 태도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러면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위생 점검을 나가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상한 조치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구청장의 위생 점검 지시를 거부했던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고 직원들은 부당 징계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징계를 취소하라 이런 판단을 냈는데 아무래도 좀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을 텐데 행정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네, 위생 점검 자체가 부당하냐 이건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위생 점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처음엔 안 나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안 나갔는데 다시 또 나가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위생점검을 나가게 되면은 표적 조사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기존의 새로운
그런 법인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기존 운영 위탁업체한테는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의도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항변했는데도 계속 나가라고 하니까 예. 또 나갔던 거예요. 그게 또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 뒤에도 재차 이렇게 욕을 하니까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거부를 한 거. 이건 부당 지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흠을 잡기 위한 네.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는 선거를 의식한 민원 해결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행정 집행상의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유독 중구에서는 2018년 취임 후에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구청장이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한다든지 직장 내 네. 괴롭힘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특히 이제 감사 담당관을 노조가 지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심지어는 게시판에 글을 단 그런 노조원들의 IP를 수집을 해가지고 추적을 한다든지, 또 앞에서 부당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노조 이제 간부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징계를 내리는 그런 부당한 조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제 측근들의 어떤 인사에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지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 보복과 또 여기에 대한 저항 이런 점들이 있다. 이런 점들은 사실은 지자체장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불거지는 전형적인 사례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IP 추적을 한다든지 또 단지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어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이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겠죠. 예. 자, 한편으로는 또 중구청은 중구의회와 갈등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번 민선 7기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 사무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구청장은 중구청 노조 그리고 중구의회 양쪽에서 비판과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치단체의 건강한 견제와 비판으로만 보기에는 상황이 좀 심각하고 너무 길게 유지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계속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또 이 청장을 비롯해서 자치단체 같은 경우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민의를 반영을 하는 역할과 그리고 행정 프로세스를 해왔던 경험을 아울러 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선거에서 당선이 된 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의욕적으로 자기 정책을 추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행정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공무원들과 충돌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죠.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말이라든지 부당한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 그걸 반발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 중간을 이제 잘 아울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아울릴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고, 그것을 약간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인데,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하나하나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고요. 또 역관제이긴 하지만은 인사들을 함부로 채용하는 것도 사실은 전체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와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중구청 같은 경우는 대화장 자체가 마련되지 않고 기피하는 인상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화의 통로를 회복하는 것, 소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소통의 중요성은 여기서도 여실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철제 펜스를 설치해서 다른 주민들의 통행을 막았던 부가현동의 한 개방형 아파트가 출입 제한 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청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5개 가로 등의 전기료 지원을 중단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부가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출입구의 모습입니다. 철제 펜스를 설치해 타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개방형 아파트인 만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지만 출입을 제한했던 것. 이에 구청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결국 아파트 측은 펜스를 철거했습니다. 구청도 과태료 부과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파트 측은 다시 출입 제한 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펜스 등을 재설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반려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측은 행위 허가 신청이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은 아파트 측이 소송을 제기하자 상반기 해당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첫 번째,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는 단지.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지. 그렇게 돼 여기에 있죠.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트 측은 소송을 제기했을 뿐 현재 출입구는 개방된 상태라며 전기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가? 아닙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권고사항 이행하지 않았나?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대신에 소만 제기하고 있을 뿐이지. 아파트 측은 입주민들 대다수가 출입 제한 시설 설치를 바라는 만큼 패소할 경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네, 예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주민 간의 통행을 막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먼저 어떤 사안인지 그동안의 갈등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도 이제 지적을 했듯이 누구나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1차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니까 이제 구청에서는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출입 제한 설치물 하니까 이번에는 하겠다라고 이제 행위 허가 이제 소를 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도 이제 공동 전기료를 지원을 하지 않는 거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로 이제 치닫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왜 다시 이제 어떤 출입 제한 설치물을 행위하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가면은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많은 경우 음주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소란 행위를 벌인다든지 또 사생활 침해라든지 보안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의 어떤 보행 자체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일단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구청이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청의 이런 행정 조치 과연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150만 원 해당되는 공동 전기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관련 근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담장이라든지 통행로 그리고 놀이터 등을 이제 제한을 해서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대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는 공동 전기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건 없고 그냥 조례를 유권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네.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이 이어서 또 160만 원의 그 지원금까지 철회를 하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예. 잠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다른 조치는 없었는가라는 점을 생각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 장애물 제한 외에 뭐 다른 조치는 다 따랐다고 하지만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구청이 원하는 거는 이런 제한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인데 지역 주민으로 주장과는 달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뭐 문 자체를 열었다 하더라도 그런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간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일시적으로 뭐 문은 열었다 하지만은 접근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주민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개방형 아파트나 또 최근 들어서 학교 시설을 개방한 곳도 있고 아무래도 좀 담장을 없애고 열린 도시를 좀 지향하는 도시 철학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과정에서 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실과 이상과의 좀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도시 정책을 세울 때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좀 반영이 돼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최근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 담장 문제였습니다. 담장을 이제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관련돼서 결국에는 아파트 주민의 입장을 들어줬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민의 그런 불편함이 너무 클 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개방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무리 이제 약속된 거라지만은 중간에 이런 공동 보행로 때문에 통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사전에 무엇보다도 그 불편함이 덜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조치를 취하죠. 예를 들면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그 주거 아파트 공간 옆에 보행 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들은 싫어하게 되고요. 또 소음이 또 들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호소하겠죠.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안전사고를 주민들에게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중간에 인센티브를 무엇보다도 주어야 됩니다. 개방형 아파트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네. 뭔가 어떤 이득이나 인센티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무조건 원래 규정이 때문에 그 규정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주민들도 구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규정에 어떤 치우친다든지 네. 아니면 너무 강력한 조치로 대항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들도 최대한 이런 협의와 합의 과정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색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자치구마다 겪고 있는 갈등들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은 민관할 것 없이 하나가 돼야 하는 당면한 과제가 있다는 점일 겁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부당징계 논란과 개방형 아파트 출입제한 갈등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